그리고 빅텐트론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인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뭐 담비 같은 소식, 뭐 담비 같은 제안 감사하다. 모처럼 두 분이 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말을 주고받으시던데 이준석 의원과는 좀 실제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본선 가서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 이렇게 뭐 가리지 않고 그 이재명 대표를 이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같으면 예.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막을 수 있다. 이런 음.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준석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뭐 AI 관련된 AI 또는 연금 계약 관련된 토론 이런 거 실제로도 볼 수 있을까요? 두 분의 그런 분야는 제 전공이기도 하고 또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니까 예. 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서로 정식으로 토론을 한다. 그런 건 저도 환영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성사가 되면 좀 많이 관심 있는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준석 의원과의 어떤 빅텐트론을 좀 언급을 했는데 어제 공개한 내용으로는 이준석 의원이 전화가 와서 경선을 빨리 끝내라고 했다. 이런 에피소드를 밝히면서 반면 빅텐트에는 이 의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뭐 토론은 하겠다라고 하지만 완주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완주하겠다는 사람한테 계속 단일화 얘기하는 게 호응도 없을 뿐더러 좀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선 맨 먼저 할 것이 서로 간의 대화죠. 사실 토론이죠. 예.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서로 간의 의견도 교환하고 그러면서 어느 쪽 방향이든 진전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서로 멀리 떨어져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일이 성사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것이 네. 서로 행동으로 서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게 시작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대선 변수 중에 한덕수 대행의 출마 변수가 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윤심 변수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4강에 합류한 것을 두고 윤심의 역풍이 분 거다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에 있어서 좀 후보들마다 생각이 좀 제각각이잖아요. 예. 안철수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까 대국민 사과와도 좀 결이 맞는 얘기 같긴 합니다만. 저 사실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의 그 전략은 분명합니다. 예. 민주당의 전략은 이번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정말 백전백패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바꿔가지고 네. 이재명 대 우리의 참신한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인 후보의 대결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심을 하셔야 되죠. 근데 예. 저는 그거를 당에서 강제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사실 대통령께서 우리 당 승리를 가장 바라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줄곧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당과의 좀 거리두기 뭐 그런 것들을 좀 선언하거나 그런 예.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뭐 민주당도 경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최종 후보 선출은 좀 그냥 예측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해진 거 아닌가요? 네, 거의 뭐 정해져 가고 있는데 예, 근데 4억이나 받더라고요. 기탁금을요. 예, 기탁금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만 4억 내고 나머지 후보들은 돈을 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똑같이 4억을 받죠? 근데 뭐 본인들도 그거를 감안하고 내신 거니까 예, 예. 그냥 당비를 뭐 기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예. 올라가 있는데 이걸 속도를 내는 걸 가지고 민주당이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보기에도 이제 전원합의체 회부도 좀 대법원장이 결정을 한 건데 이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이례적이었고 또 이틀 만에 또 심리를 한번 또 잡는 거
전원합의체는 보통 한 달 주기로 돌아간다라고 예. 하던데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안 후보님 보시기에는 이게 대선 전에 결과를 좀 내놓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선 전에 매듭을 지어주는 예, 게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아닙니까? 예, 선거란 게 뭡니까? 이 유권자들이 이 후보자의 모든 사실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네, 가장 적합한 그 후보자를 선택하는 게 그게 선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 이 선택을 하라. 이거는 사실은 민주주의 기본에 어긋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판결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 네. 이런 뜻에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대법원에서 이 선고를 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번에 이렇게 선거법 결론을 대선 전에 내면서 동시에 그 헌법 제84조 문제 있잖아요. 예. 대통령의 경우에 어떤 이제 재판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재판이 진행될 거냐 중단이 될 거냐 이 문제인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이 문제도 함께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예, 안 후보님 예.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또 의견들이 또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 같으면 대법원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예.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대선 전에 해놔야지 네. 혼란이 없지. 이것이 아무런 그 결론이 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